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의미하게 SNS와 인터넷 스크롤하는 것을 멈추는 방법, 그것을 돕는 도파민 메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도파민 메뉴라는 것에 대해서 안 지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우연히 외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다가 접하게 됐고, 이거 좀 괜찮다, 이거 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도파민 메뉴가 무엇인지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도파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부쩍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도파민이라는 것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동기부여와 보상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리고 기대되는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스마트폰이나 SNS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막 스크롤하면서 즉각적인 자극에 몰두를 하게 되고 또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긴 집중이나 깊은 몰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 메뉴라는 것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도파민 메뉴 영상들을 보다가 좀 궁금해져가지고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파민 메뉴가 무엇인지. 챗GPT의 설명에 따르면 도파민 메뉴는 최근 외국에서 유행하는 자기관리, 심리관리 트렌드 중 하나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활동 목록을 만들어서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그거를 참고해서 기분을 회복하려는 방식 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제가 파악한 의미들, 제가 외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파악한 의미를 덧붙여 보자면 아무 의미 없이 릴스나 쇼츠를 이렇게 넘겨보고 반사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새로 고침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한두 시간이 순삭되어 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곤 하잖아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차라리 그 시간에 이 작은 활동들을 대신함으로써 에너지도 재충전하고 머리도 리프레시를 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도파민 메뉴도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제가 본 도파민 메뉴들은 모두 영어로 된 것들이라서 에피타이저, 메인 메뉴, 사이드 디시, 디저트, 스페셜 이런 식으로 외국의 식당의 일반적인 메뉴 구성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마다 자신의 취향과 니즈에 맞게 메뉴를 구성하면 될 텐데 저는 이 구성이 나름 다양하고 괜찮다 싶어서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봤고요. 이거를 순서대로 다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나에게 필요한 활동들을 골라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조금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이렇게 여러 개 미리 작성을 해둔다. 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메뉴마다 활동의 목적이나 종류도 다르고 또 소요되는 시간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파민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막 엄청 뭔가를 꾸미고 이렇게 예쁘게 적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종이에다가 깔끔하게 적는 식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를 꾸미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공을 들여서 메뉴를 만들어 봤고 우선은 에피타이저는 가볍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 5분 이하에 혹은 길어도 한 10분 정도면 다 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 경우에는 좋아하는 노래 2곡 듣기, 아이스 민트 초코 한 잔 마시기, 스트레칭하기, 그리고 미케 영상 하나 보기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미케 놀이타마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요. 최근에 한 2, 3년 정도는 미케 골골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사진과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또 심신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써놓은 미케 영상 하나 보기는 유튜브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한 3, 4분 정도 되는 영상 하나 보기입니다. 그냥 미케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미케가 골골송을 부르고 간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런 거를 보는 자극적인 도파민 분비와는 약간 반대 위치에 있는 굉장히 평온하고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다만 주의할 것은 그렇게 미케 영상을 보다가 이제 다른 영상들로 세면 안 되는 것인데 아무튼 저에게는 정말 심신 안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고 그리고 책상이나 책장 한 칸 잠깐 정리하기도 있는데요. 일이 너무 커져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10분 이내로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영역만 정리하기로 이렇게 딱 정해놨고 필사 한 페이지 하기 이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유유히 출판사에서 이 책을 보내주셨어요. 고수리 작가의 쓰는 사람의 문장 필사라는 책인데 광고 아니고 영상 노출 의무 없이 받은 책이고요. 글쓰기와 관련된 문장들을 모아서 필사할 수 있게 만든 책이에요. 고수리 작가님께서 직접 쓰신 글들도 있고 정말 여러 권의 책에서 뽑아낸 글쓰기 관련 문장들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이거를 한 페이지 필사하기
뭐 내킨다면은 이제 두세 페이지 정도 더 필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연필로 필사를 하는 겁니다. 가끔은 그 연필에 사각거리는 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필사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연필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가 저의 에피타이저, 손이 근질근질할 때 핸드폰 대신 곧바로 할 수 있는 것들, 당장 책상 앞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은 메인 메뉴입니다. 몰입하거나 성취감 있는 메인 활동, 2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일이라고 챗GPT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에게는 조금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메인 메뉴에 제 유튜브 작업이나 일, 본격적인 독서, 이런 활동들은 넣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 읽는 거, 그리고 영상 만드는 것 이외에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일단 써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인생책 다시 읽기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해요. 영상을 만들 필요도 없고 이미 재미와 애정이 보장된 책을 다시 펼쳐서 잠깐이라도 읽는 겁니다. 아무래도 책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매일같이 새로운 책을 꺼내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미 이전에 영상에서 다룬 인생책들을 이렇게 다시 꺼내서 펼쳐드는 게 은근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메뉴에 넣은 겁니다.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리프레시하는 마음으로 정말 좋아하는 책들을 한 1시간만이라도 그렇게 잠깐 영상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읽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 한 편 보기. 특히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영화 한 편 보기. 그간 봐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미뤄뒀던 영화들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수십 편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혹은 TV 앞에 앉아서 2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영화 한 편을 보는 일이 저에게는 좀 에너지가 드는 일이더라고요. 아무리 집에서 보는 거라고 해도. 그래서 그 영화들을 새롭게 보는 대신에 15초짜리, 30초짜리 릴스를 계속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새로운 영화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그것을 새로운 취미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림 그리기. 제가 프리즈마 색연필을 저기다가 세트로 사놓고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둬가지고, 이것도 저에게는 조금 힐링이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봤고, 그리고 방 정리하기 또 있습니다. 아까 에피타이저에 있던 책상 위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싹 정리를 해보자 하는 느낌으로 넣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리하기. 다르게 말하면은 맛있는 저녁 만들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드입니다. 챗GPT는 금방 할 수 있지만 유익한 5분에서 20분 내의 활동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찾아본 다른 도파민 메뉴 예시들에서는 이제 지루한 업무, 반복적인 업무를 할 때 약간 추가해서 흥을 돋울 수 있는 그런 일로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챗GPT가 말해준 금방 할 수 있지만 유익한 활동이라는 정의에 따라서 항목을 적어봤고요. 일단 제가 써놓은 것은 아트북 감상하기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트북이 여기 있는데요.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팔레트라는 책도 있고 또 다른 아트북들도 저기 몇 권 있거든요. 아트북을 펼쳐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감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연스레 또 리프레시도 되고 좀 영감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잠깐 산책하기라는 굉장히 클래식한 활동도 있고, 또 일기 쓰기, 책갈피 만들기라는 활동을 제가 적어뒀는데요. 이거는 제가 요즘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무언가를 사부작 만드는 것에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막 둘둘 말아서 연필 뚜껑을 만들기도 하고, 이면지로 간단한 그 쓰레기 담을 종이 바구니를 접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사놓고 안 쓴 스티커가 여기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두꺼운 종이를 책갈피 크기로 잘라서 그 위에 예쁜 스티커로 잔뜩 꾸미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쓴 건데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손으로 간단하게 사부작거리면서 만들기,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기 돌리기, 설거지 하기도 있는데요. 저는 설거지가 쌓여있는 거를 잘 못 보는 편이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후딱 해놓아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는 진짜 내가 한 만큼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희열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설거지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거는 아닌데, 그냥 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후련해지는 게 있다. 다음으로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즐기려고 하는 활동이라고 챗GPT는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작성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 책 읽기 이외에 별다른 취미라고 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저트 항목을 작성하면서 책 읽기 이외에 정말 쉬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일단 이 리스트에 적어둔 것들은 취미는 아니고 그냥 즉각적인 어떤 보상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적어봤는데요. 우선은 위시리스트에 있던 책 한 권 사기를 적어뒀습니다.
물론 쇼핑 자체가, 특히 책 쇼핑이 저에게는 도파민이 과도하게 폭발하는 진짜 중독성 있는 활동이라서 충동 구매나 과소비로 까딱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게 자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달한 간식 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가스 먹기도 있는데요. 음식에 있어서 도파민이 분출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저에게는 돈가스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 주째 돈가스를 못 먹고 있어서 도파민이 진짜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해리포터 한 편 보기도 있고 누들로드나 요리인류 다큐 한 편 보기도 있습니다. 이 누들로드랑 요리인류 다큐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거 진짜 오래전에 KBS에서 했던 다큐인데 제 인생 다큐들이거든요. 특히 누들로드가 이 국수의 기원, 국수의 역사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다큐인데 진짜 재미있고 보다 보면은 국수가 막 먹고 싶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방영된 요리인류는 뭐 고기라든지 향신료 그리고 빵 이런 것들의 주제를 잡아서 또 그것들의 어떤 역사나 문화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다큐인데 진짜 이거는 제가 틀어놓고 자도 될 정도로 정말 좋아하고 또 그 흐름을 다 꿰고 있는 다큐들이라서 이거를 한 편 보는 것은 진짜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아닌가. 이거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누들로드 혹은 요리인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그 풀 영상이 뜰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페셜 메뉴가 있습니다. 기분이 확 좋아지는 이벤트성 활동이라고 챗GPT는 설명을 했고 타이틀 그대로 스페셜한 활동이죠. 이거는 사실 하루 날을 잡고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제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갑자기 할 수 있는 종류의 활동과는 거리가 멀지만 내가 오늘 너무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냈으니 내일은 좀 밖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해볼까 하는 느낌으로 적어봤고 일단은 친구 만나기가 있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가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기분 전환하기에 국립중앙박물관 가는 것이 뭐랄까 부담이 좀 덜해요. 거기 가서 제가 뭔가 엄청나게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을 빼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이제 평일에 가면은 좀 없는 편이고 다른 핫플레이스들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한 곳이고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고 싶은 전시가 하나 있습니다. 마나 모아나 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18세기부터 현재까지 오세아니아의 전통 예술품과 현대 작품을 소개한다. 라고 합니다. 카누, 조각, 가면, 악기, 석상, 장신구, 직물 등 정말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한다고 하고 우리가 살면서 오세아니아의 이런 카누나 직물이나 장신구 이런 걸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시가 열리면은 꼭 가서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독립서점이나 카페 찾아가기 이것도 이제 하루 날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특히 독립서점 가기가 은근히 쉽지 않더라고요. 가보고 싶은 서점들은 이렇게 모두 집에서 거리가 꽤 되는 곳들이라서 진짜 하루를 통째로 비워놓고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페셜 메뉴로 넣어보면 좋지 않나. 그리고 카페의 경우에는 제가 늘 가던 카페들 말고 좀 몰랐던 카페, 숨어있던 카페, 예뻐 보이는 카페 이런 곳들을 찾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새로운 공간에 찾아가는 것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토크 가기 이것도 적어뒀습니다. 물론 북토크라는 것이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당장 내일 갈 수 있는 종류의 이벤트는 아니지만 최근에 다양한 북토크들이 열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알라딘에 종종 그 신간 북토크 입장권 구매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북토크가 열리는지 보면서 참여도 하고 또 겸사겸사 신간 소식도 접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무의미한 것들을 스크롤하느니 차라리 알라딘에 들어가서 북토크를 검색해봐라 라는 느낌으로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이렇게가 제가 일단 작성해본 저의 도파민 메뉴였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서 목록을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아이패드 배경으로 깔아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제가 아이패드를 틀어두고 딴짓하는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딴짓을 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켜면 이 도파민 메뉴가 제일 먼저 보이겠죠? 그러면은 딴짓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지? 제발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딴짓을 하더라도 차라리 이 딴짓들을 해라. 무의미하게 시간 날리지 말고 라는 느낌으로 저에게 좀 이렇게 압박을 주고자 아이패드에 깔아뒀습니다. 잊지 말라고. 네. 물론 SNS의 세계에서 이제 스크롤링을 하고 떠도는 게 때로 정말 좋은 콘텐츠를 발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 저는 대부분의 경우 또 시간 날렸다 라는 자괴감이 정말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파민 메뉴라는 것까지 작성을 하게 됐는데 저의 도파민이 저를 정말 긍정적으로 자극하고 제 장기적인 행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아직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것을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장기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저 스스로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이 되어 드리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도파민 메뉴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건강한 메뉴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잉!